과거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고대 스모의 최강자인 노미노 스쿠네의 273대 손이자 정식으로 칭호를 계승받은 제2대 노미노 스쿠네. 2000년 동안 수많은 후예들이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석탄을 움켜잡았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오로지 악령만으로 석탄을 다이아로 바꾸는 데 성공하면서 2대 노미노 스쿠네의 자리에 오른 최강의 고대 스모 계승자.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에 오래간만에 돌아온 바퀴 이야기 2대 노미노 스쿠네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미상, 키 210cm, 체중 250kg. 특징 2대 노미노 스쿠네, 고대 스모 현 최강자. 노미노 스쿠네의 273대 후손이며 약 2000년의 세월 만에 평범한 석탄을 악령만으로 움켜쥐어 석탄을 다이아로 만드는 데 성공하면서 제2대 노미노 스쿠네에 오른 남자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도쿠가와의 저택에서 머물게 되었고, 이 자가 하산하고 속세로 돌아온 이유는 바퀴 월드답게 그저 강한 상대와 싸워보고 싶다는 이유인 듯 합니다. 스쿠네는 등장 초기엔 상대에게 도발을 당했을 때에도 발끈하지 않고 오히려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지만 갈수록 상대에게 비아냥대고 건방진 태도가 늘어나면서 인성이 좋은 캐릭터라고 보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수련 방식에서 주인공인 한마 바퀴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섀도우 스모를 한다는 점. 250kg의 요코즈나들이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상황을 구현해 이를 대처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노미노 스쿠네가 섀도우 스모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훈련 상대가 되어줄 정도의 덩치와 힘을 가진 상대가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스쿠네는 인공 암벽 등반 대회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도쿠가와는 바퀴에게 이 암벽 등반 대회에서 챔피언을 꺾는다면 소문으로만 알려진 2대 노미노 스쿠네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역시나 바퀴는 순식간에 목표 지점에 도달했고, 패배한 기존 암벽 등반 챔피언과 악수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거한이 등장하더니 대회 참가 의사를 밝히고 안전장비도 하지 않은 채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바퀴는 이 거한이 벽을 타는 자세를 보고 이 사람이 2대 노미노 스쿠네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바퀴가 스쿠네의 기량을 궁금해하자 스쿠네는 바퀴가 훈련할 때 사용하는 리얼 섀도우 복싱과 흡사한 리얼 섀도우 스모로 요코즈나를 엎어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스쿠네는 지하 투기장에서 강자와 싸우기 위해 도쿠가와의 저택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도쿠가와는 스쿠네에게 어떤 타입의 강자를 원하는지 물었고, 스쿠네는 스모 선수답게 강한 힘을 지닌 자와 힘을 겨루고 싶다고 답하자 도쿠가와는 곧바로 올리버 비스켓에게 연락합니다. 바퀴월드에서 손꼽는 괴력과 지식을 지닌 올리버는 스쿠네 노미와 스모 파이트를 하지 않겠느냐는 도쿠가와의 말을 듣고 자신이 미국인이라 상대가 누군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꼈는지 교도관에게 당장 내일 탈옥을 선언하고 일본으로 향합니다. 스쿠네가 새끼손가락만으로 260kg이 넘는 바벨을 드는 모습이나 거대 샌드백을 껴안아 터뜨리면서 힘자랑을 하던 중 삿발을 메고 온 올리버와 대면합니다. 스쿠네는 완벽한 역삼각형 체형을 지닌 올리버를 보며 이렇게까지 절망적으로 수척한 몸을 지닌 리키시도 존재할 줄이야 라고 말하며 도발하자 살짝 심기가 불편해진 올리버는 그럼 사양하지 않고 한 수 배우겠다며 스쿠네에게 돌진합니다. 올리버가 전력으로 달려들었음에도 스쿠네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올리버는 스쿠네의 삿발을 잡고 들어 올리려 했지만 그럼에도 스쿠네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스쿠네는 올리버의 삿발을 잡아 그대로 한 바퀴 돌려버리고 역삼각형의 체형은 삼각형을 이길 수 없다고 하자 올리버 역시 역삼각형은 삼각형을 이길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물론 스모에서만. 올리버는 이제 스모가 아닌 심플한 투쟁으로 넘어가 보자며 스쿠네와의 본격적인 프리파이트에 들어가는데, 스쿠네는 올리버의 풀파워 스트레이트를 돌진으로 받아내고 악령만으로 올리버의 근육을 뚫고 늑골을 잡아버립니다. 스쿠네는 승부가 났다며 시합을 끝내려 했지만 올리버가 포기하지 않고 튕겨내기로 벗어나려 하자 스쿠네도 손에 힘을 주면서 올리버의 늑골을 부수고 바닥에 내던져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 이후 스쿠네는 길거리에서 한 오제키와 스트리스모를 벌이고 손쉽게 쓰러뜨린 다음 지하 투기장의 파이터로 등록하려 했지만 도쿠가와는 아직 스쿠네를 신용할 수 없다며 지하 투기장의 챔피언인 한마 바퀴와의 대결을 주선하게 됩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스쿠네는 바키와의 대결에 임했고 바키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바키의 발차기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한 방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스쿠네는 바키에게서 느껴지는 강함을 통해 과거 초대 노미노 스쿠네와 싸웠던 적수 케하야를 떠올리고 바키를 스모 선수의 계급 오제키에 빗대어 바키 제키라고 부르며 강자로 인정한 뒤 진심으로 싸움에 임합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바키가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아무튼 스쿠네는 바키가 자신보다 한참이나 작은 상대라고 무시합니다. 그러자 바키는 살짝 안 입고왔는지 트리케라톱스곤을 사용해 스쿠네보다도 훨씬 무거운 공룡의 형상을 보여주며 돌진합니다. 이에 스쿠네도 돌진으로 맞섰고 자신이 잡았던 부분이 트리케라톱스의 거대한 뿔인 줄 알았는데 바키의 팔이었다며 바키 제키는 요술사냐며 순수하게 감탄하던 도중 그 충돌을 구경하던 지하 투기장 멤버들이 내려오고 스쿠네는 다들 훌륭한 리키시들이라며 흡족해합니다. 세간에 알려진 스모는 정말 강한가를 증명하기 위한 스모협회 5인과 지하 투기장 5인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당연히 지하 투기장 멤버들은 무패를 보여줬고 스쿠네 역시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듯 지하 투기장 멤버 쪽에서 마지막 선수로 등장해 스모협회의 요코즈나를 상대하게 됩니다. 스쿠네는 상대의 늑골을 붙잡아 던져버린 뒤 다시 일어난 요코즈나의 어깨뼈를 잡고 맺히면서 손쉽게 요코즈나를 쓰러뜨리고 스모협회를 박살냅니다. 스모협회와 지하 투기장 멤버들의 대결이 끝난 뒤 스쿠네는 도쿠가와에게 유지로와의 만남을 요청합니다. 겨우 이름을 물려받은 게 전부인 놈이 자신을 불러냈다는 것에 대해 심기가 불편해진 유지로는 스쿠네를 만나자마자 매다 꽂지만 이후 스쿠네가 반격으로 날린 발차기는 비록 유지로가 주머니에서 손도 빼지 않고 여유를 부렸음에도 샤오리를 사용해 충격을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진 유지로의 펀치를 맞으면서 스쿠네는 날아가는 것을 버텨냈지만 쓰러지지만 않았을 뿐 선체로 기절해버립니다. 유지로는 깨어나면 나중에 또 놀아주겠다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녀석이라는 평가를 해줍니다. 이후 도대체 이빨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가 되어 등장한 잭 한마가 도쿠가와의 저택에 들리면서 스쿠네와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스쿠네는 잭의 주먹을 박치기로 받아내고 안면장을 날렸고 잭은 그대로 스쿠네의 새끼손가락을 물어 뜯어버립니다. 새끼손가락은 스모 선수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었기에 도쿠가와는 시합 불가를 선언하려 했지만 스쿠네는 오히려 적당한 핸디캡이라며 잭과의 시합을 승낙합니다. 스쿠네와 잭과의 시합이 시작되자 잭의 타격계 공격과 교도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큰 출혈이 일어납니다. 스쿠네는 리키시의 상징인 금강 역사의 상을 취해 잭이 물어뜯을 틈도 없을 정도로 빠른 펀치와 장타를 연속으로 먹이면서 몰아붙이고 서로 마주보며 삿바잡기로 붙으려는데 스쿠네는 이전에 올리버를 리타이어 시켰던 방식으로 잭의 늑골을 잡아채 날려버리려고 했지만 잭이 교도로 순식간에 스쿠네의 승모근을 물어뜯으면서 실패합니다. 이후 양측의 난타전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난타전을 지속할수록 출혈이 이어지는 스쿠네에 비해 점점 잭이 유리해지는 양상이 되었고 스쿠네는 결국 돌진으로 잭에게 완전히 달라붙습니다. 이때 잭에게 경동맥을 물어뜯겼지만 잭의 골반을 붙잡고 위로 높게 뛰어 그대로 잭을 바닥에 꽂아 놓습니다. 하지만 스쿠네는 이 일격으로 잭을 끝장내지 못했고 기존의 출혈과 직전의 경동맥까지 물어뜯긴 것 때문에 과다출혈로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끝내 잭에게 패배합니다. 잭과의 전투 이후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 거리를 활보하다 치료 및 재활 훈련으로 돌아온 비스켓 올리버와 재대결합니다. 스쿠네는 몇 번이나 선보였던 늑골 잡기를 사용했지만 올리버는 근육의 탄력을 이용해 스쿠네의 손을 튕겨냈고 자신의 장기였던 악력 대결에서도 올리버에게 밀리면서 유효타를 내어줍니다. 올리버를 너무나 쉽게 압도했던 과거가 무색해질 정도로 스쿠네가 몇 번이나 공격해도 올리버의 머스큘러 포즈를 뚫을 수 없자 올리버는 마치 포식자가 사냥감을 집어삼키듯 몸을 활짝 핀 채 스쿠네에게 돌진하면서 집어삼켜버립니다. 노미노 스쿠네가 지닌 가장 큰 강점이었지만 지금은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악력입니다. 작중 최강의 악력이라고 불리는 하나야마도 손가락 힘만으로 트럼프 카드 뭉치를 도려내고 500엔 동전을 2번이나 접는 기행을 보여주었지만 순수 악력만으로 석탄을 움켜쥐어 다이아로 만드는 것은 오직 노미노 스쿠네만이 가능했다는 식으로 그가 가진 강점에 대해 어필했습니다. 스모 선수에겐 새끼손가락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263kg에 육박하는 바벨을 오직 새끼손가락 힘만으로 올리고
그대로 목을 뒤트는 행동처럼 바벨을 순식간에 휘어잡고선 아주 가볍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스모 선수이므로 실전에선 삿바가 없다는 점이 분명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기 위해 상대에게 삿바가 없고 삿바를 대체할 만한 부위가 근육과 살 속에 파묻혀 있더라도 오히려 스쿠네의 악력은 이 모든 악조건을 뚫고 확실하게 상대를 움켜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의 늑골을 삿바처럼 잡아 그대로 상대를 들어내치면 스쿠네에게 잡힌 뼈의 골절은 기본이고 내장에도 타격이 가므로 오히려 더 공격적인 전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설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활용한 고대 스모는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하 투기장 전사들과 스모협회 간의 5대5 싸움에서 지하 투기장 전사들은 요코즈나 계급 미만의 선수들에게도 적잖은 부상을 입었는데 스쿠네는 요코즈나 계급의 스모 선수를 순식간에 털어버리면서 지하 투기장 전사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위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전개 때문에 스쿠네의 위상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잭 한마와의 신경전에서 새끼손가락을 잃었고 이어진 잭 한마와의 결투에서 끝내 패배했으며 치료 및 재활에 성공해 다시 찾아온 올리버와의 대면에서 악력에서마저 밀리는 모습도 나왔으며 전신을 공처럼 동그랗게 말아 모든 공격을 튕겨내는 올리버의 전매 특허, 머스큘러 포즈를 취하자 이를 파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힘과 피지컬 부분에서도 대놓고 올리버보다 우위를 점하는 피클이 있는 데다 스모에서의 기술적인 면과 기량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잭과의 승부를 통해 실전에선 단순 기량과 포텐셜이 전부가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자신에게 유리한 흐름을 이끌어내는 요령도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바로 이 점이 스쿠네에게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키도 2부의 유력한 최종 보스 후보지만 본 영상 제작 시점까지의 분량을 기준으로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드는 유지로, 무사시, 피클, 바키보다는 확실하게 아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스모를 띄워주고 싶었다는 의지가 느껴지지만 작품을 보다 보면 스모를 해서 강한 게 아니라 그냥 강한 사람이 스모를 했다는 식으로 보이는 게 연출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후 더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질지는 좀 더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키도 초기부터 대단원의 최종 보스로 떠올랐던 노미노 스쿠네. 하지만 연재가 진행될수록 품위 없는 행동과 초기 설정과는 달리 여러 방면에서 너프를 먹어 뭔가 최종 보스 후보로는 모자라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하필 최근에 스쿠네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케헤야가 오로치 도포에게 무력하게 털리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뭘 어떻게 수습하고 싶은 건지 도저히 예상이 안 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